네 엄마? 정육점에서 고기 써는 아줌마잖아. 난 그 아줌마 고기 말고 다른 것도 팔 줄 알았는데 크크. 우리 엄마 특수부대였어. 707 특임단 출신이야. 만서가 아직도 그때 그 흉터가 아프지? 한 번만 더 내 아들 건드리면. 평범한 줄 알았던 엄마 알고 보니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아침 7시 김선영은 늘 그렇듯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빌라 부엌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어요. 선영은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며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호가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걸 준비해 두는 것이 선영의 일상이었거든요. 태호야, 일어나야지. 선영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필요한 만큼만 나오는 목소리였죠. 태호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은 늘 똑같았어요. 계란 후라이, 김치, 그리고 어제 정육점에서 가져온 작은 고기 조각들. 엄마, 오늘도 정육점 가세요? 응, 그래야지. 태호는 학교 다녀와서 숙제부터 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만날 그 사람들 때문이었거든요. 선영이 정육점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언제부턴가 학교 가는 게 두려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골목을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때문이었죠. 놀림과 욕설, 가끔은 밀치기. 말이 험한 건 백만석 아저씨 무리였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쫄보라는 별명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동네 상가를 지나 큰 길로 나가는 골목 어귀에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야, 태호야.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아이들 몇 명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백만석이 담배를 물고 비웃으며 서 있었어요. 42세 조폭인 백만석이 10살 아이를 괴롭히는 건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네 엄마 정육점에서 고기 써는 거 알지? 하루 종일 칼질만 하고 사는 여자. 헐, 칼질 잘하겠네. 조심해라, 태호야. 진짜 너네 집 냄새나. 고기 냄새가 몸에 밴 것 같아.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백만석이 어깨에 팔을 얹고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선영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야, 학생. 어른한테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그렇지. 예의는 있어야지. 네 엄마 고기 팔러 나온다며? 난 그 아줌마 고기 말고 다른 것도 팔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백만석의 말투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선영의 과거를 아는 듯한 말투였어요. 야, 쫄보. 네 엄마가 뭘 잘해? 칼질밖에 못하잖아. 아, 맞다. 예전엔 칼 말고 다른 것도 잘 다뤘지. 백만석의 마지막 말은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지만 태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정육점 앞에 다다른 태호는 유리문을 열다 말고 주춤했습니다. 엄마 선영이 고기 칼을 닦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칼날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무기를 손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동자는 무표정했고 움직임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엄마. 응? 선영이 고개를 돌렸을 때 태호는 순간 놀랐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아니야. 그냥. 태호는 백만석에게 당한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박경자, 선영의 시어머니가 김치 접시를 밀치며 불평을 늘어놨어요. 김치 왜 이렇게 쉬어? 발효도 못 맞추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 요즘은 며느리들이 김장도 안 해? 살림 못하면 체면이라도 세우던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박경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정육점 아줌마 이상하다고, 말도 없고 무섭다고 다들 수군거려. 창피해서 못 살겠다. 태호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할머니의 핀잔과 백만석의 괴롭힘까지 모든 게 답답했어요. 방으로 들어와도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선영은 거실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빛바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태호를 안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사진첩 맨 뒤에는 이상한 것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명찰 같은 것과 숫자가 적힌 작은 카드들. 선영은 그것들을 보더니 재빨리 사진첩을 덮었어요. 그 순간 뭔가 스티커처럼 붙어있던 작은 명찰이 떨어져 나가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거기에는 707특임단이라는 글자와 김선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그것을 서둘러 주워 담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태호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아이의 얕은 숨소리에 가만히 기대어 섰다가 말없이 돌아섰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영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백만석이 골목 어귀에서 태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쫄보. 아까 인사 제대로 안 했지? 태호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 특수부대야. 백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707특임단 출신이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요. 순간 조용했던 골목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하, 정육점 아주머니가 특수부대래. 대박, 태호 정신 나갔나 봐. 하지만 백만석의 웃음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태호의 말에 동요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소문은 동네 방앗간, 미용실, 슈퍼까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최순애는 손님들에게 수군댔어요. 그 아줌마 말이야, 조용하긴 했는데. 설마 그랬을까? 칼질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긴 했어. 박경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퍼뜨려. 그 말 어디서 배운 거야, 태호야. 하지만 태호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선영은 싱크대 앞에서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끝에 힘을 주지 않았어요. 칼끝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선영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선영이 칼을 닦은 뒤 동네는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폭탄 선언은 이미 온 동네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최순애의 슈퍼에서 시작된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곳곳으로 번져갔습니다. 야, 들었어? 정육점 아줌마가 특수부대 출신이래. 에이, 설마. 그 조용한 아줌마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 칼질하는 거 보면 뭔가 달라.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어제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학교에 향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엄마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태호의 기대와 달랐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태호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특수부대 아들 왔다. 태호야, 네 엄마 오늘 훈련 안 해? 하하. 칼로 훈련하나? 고기 써는 걸로. 아이들의 놀림은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요. 태호의 거짓말이 오히려 더 큰 웃음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야, 쫄보야. 어제 그 말 진짜냐? 반에서 가장 덩치가 큰 민석이가 태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특수부대였어. 하? 그럼 증명해봐. 네 엄마 불러와서 보여달라고 해. 그럴 순 없어. 왜? 거짓말이니까? 민석이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다시 웃어댔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편 정육점에서는 선영이 평소보다 더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들어오는 손님마다 선영을 유심히 쳐다봤고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가 특수부대 출신이래. 에이, 말도 안 돼.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나왔대? 그래도 칼질하는 거 보면 좀 특이하긴 해. 선영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태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점심시간 동네 아줌마들이 정육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선영 씨, 들었어요? 태호가 어디서 그런 말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다던데 정말이에요? 선영은 고기를 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인데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선영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태호가 그냥 지어낸 말은 아닐 텐데. 혹시 정말로 제가 특수부대 출신으로 보이세요? 선영이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거든요. 죄송해요. 그냥 아이들 말이라서. 아줌마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선영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동네에서 가장 입방아를 잘 찢는 최순애가 슈퍼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뭔가 있어. 그 아줌마 말투도 이상하고. 맞아. 조용하긴 한데 뭔가 무서운 구석이 있어. 태호도 요즘 달라졌어. 예전엔 그렇게 소심했는데. 이런 소문들이 박경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동네에서 창피를 당한다고 생각한 박경자는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박경자는 선영을 불러 세웠습니다. 김선영,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동네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네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선영은 잠시 멈춤했습니다. 태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태호가 그런 말을 했나 보네요. 그런 말을? 왜 애가 그런 거짓말을 해? 네가 뭘 가르쳤길래? 박경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애들이 자기를 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놀린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돼? 동네 망신이야, 망신. 그때 방에서 나온 태호가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거짓말 안 했어요. 뭐? 엄마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707특임단이었다고요. 박경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이 애가 정말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태호는 어제 봤던 명찰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707특임단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물건에서 봤어요. 707특임단 명찰.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호가 그걸 봤다는 말이었거든요. 태호야, 그건. 엄마, 진짜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태호의 간절한 눈빛을 받은 선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경자는 그런 둘을 번갈아 보며 답답해했어요. 도대체 뭔 소리야? 명찰이 뭐? 어디 있는데? 선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그건 옛날 일이야. 그럼 진짜예요? 선영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박경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정말이야? 어머님, 지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며느리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그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정육점 유리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아, 특수부대 아줌마. 나와봐. 백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선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호는 엄마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태호야, 방에 있어. 엄마, 지금 당장 방에 가. 선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선영이 밖으로 나가자 백만석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야, 김선영. 오랜만이네.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백만석을 쳐다봤습니다. 네가 아직도 그 흉터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 백만석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만석아, 술 깨고 와. 아? 아직도 그 목소리네. 예전 그 목소리. 백만석의 말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애가 온 동네에 떠벌리고 다니던데? 707특임단이라고? 선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아직도 그때 그 실력이 남아있나? 백만석이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백만석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만석아, 집에 가. 선영의 말 한마디에 백만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정육점 앞에서 벌어진 일을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백만석과의 대치 이후 동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영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 반, 호기심 반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선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어제보다 더 당당한 기분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가 백만석 아저씨를 물러서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시련이었어요. 야, 태호야. 어제 네 엄마가 백만석 아저씨랑 싸웠다며? 민석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태호를 둘러쌌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했어. 이야기? 백만석 아저씨가 꽁무니 빼고 도망갔다던데?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믿는 듯했고 어떤 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럼 진짜 네 엄마가 특수부대야? 당연하지. 태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해봐. 네 엄마가 정말 강한지. 어떻게? 싸워보라고 해. 우리랑. 민석이의 제안에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과 싸울 리는 없었거든요. 그럴 순 없어. 왜? 무서워서? 아니야. 엄마는 진짜 강한 사람이라 너희 같은 애들은 상대도 안 해. 태호의 말에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하? 결국 못한다는 얘기네. 쫄보는 엄마도 쫄보구나.
그날 점심시간 태호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기분이 상했거든요. 한편 정육점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선영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어요. 아줌마,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어떤 부대였어요? 언제까지 하셨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선영은 담담하게 고기만 썰었습니다. 고기 사러 오신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선영의 차가운 말에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흩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백만석이 동네 아이들을 부추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그 특수부대 아줌마 아들이 학교에서 자랑하고 다닌다며? 민석이와 몇몇 아이들이 백만석 앞에 서 있었어요. 네, 맞아요. 자기 엄마가 707특임단이었다고 해요.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정말 강한지. 백만석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해. 그 쫄보를 좀 더 괴롭혀봐. 엄마가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면 나타날 거야. 백만석의 제안에 아이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평소에도 태호를 괴롭히는 걸 재미있어 했거든요. 그날 방과 후 태호가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야, 태호야. 민석이가 태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네 엄마 불러와. 정말 강한지 보자. 왜 엄마를? 네가 거짓말쟁이인지 확인하려고. 아이들이 태호를 둘러쌌습니다. 태호는 도망가려 했지만 골목이 막혀 있었어요. 엄마 안 부르면 어떻게 될지 알지? 민석이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태호는 무서웠지만 엄마를 부를 수는 없었어요. 안 돼. 그럼 네가 대신 맞아. 민석이가 태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태호가 뒤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졌어요. 아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엄마 부르기 전까지 계속할 거야. 아이들이 태호를 둘러싸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울음을 참으며 버텼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육점에서 칼질 소리가 멈췄어요. 선영이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태호가. 선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걸음걸이였어요. 빠르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골목에서는 태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태호가 결국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 드디어 불렀네. 이제 특수부대 엄마가 오나 보자. 민석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눈빛이 차갑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 안녕하세요. 민석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의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태호야, 일어나. 선영이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호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왔어. 선영이 태호를 일으키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아이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누가 우리 태호를 이렇게 했지?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빛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태호야, 집에 가서 상처 치료하자.
선영이 태호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선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왜?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봐. 707특임단이 뭔지. 선영의 대답에 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대가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정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태호를 다시는 건들지 말라는 거야. 선영의 마지막 말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엄마가 상처를 치료해주는 동안 계속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멋있었어. 태호야,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정말 특수부대였어? 선영이 잠시 멈춤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하지만 지금도 강하잖아. 선영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태호를 지키는 것만 생각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져.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선영이 아이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평범한 엄마의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백만석은 자신의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영이 아직도 예전의 그 선영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선영이 아이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 이후 태호는 엄마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집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호는 엄마가 정육점에 간 사이 집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장롱, 부엌 찬장, 심지어 화장실까지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방 침대 밑에서 낡은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본 적이 없는 가방이었어요. 이게 뭐지? 태호는 주변을 살피며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지퍼를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냄새였어요. 가방 안에는 접어둔 검은색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군복 같았어요. 하지만 태호가 TV에서 본 군복과는 달랐습니다. 더 두껍고 주머니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와! 태호는 군복 밑에서 더 신기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장갑, 이상한 모양의 모자, 그리고 낡은 군화 한 켤레. 군화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밑창이 달아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군번줄이었어요. 금속으로 된 작은 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김선영,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태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것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 진짜 특수부대였어. 태호는 흥분해서 군번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김선영, 1998년 입대, 2005년 제대. 계산해보니 엄마가 7년 동안 특수부대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호는 엄마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 놀라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태호는 재빨리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려 했지만 너무 급해서 군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호야, 뭐해? 선영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당황해서 군화를 주우려다가 또 넘어뜨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태호의 대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선영이 방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문이 열리면서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린 군복과 군화, 그리고
가방을 발견했어요.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이거. 태호는 군번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그것을 보자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태호야, 그건 만지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정말 특수부대였잖아요. 선영이 방문을 닫고 태호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침대 밑에 있었어요. 엄마, 정말 707특임단이었어요? 선영은 한참 동안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래. 엄마가 젊을 때 했던 일이야. 와, 진짜였어. 그럼 엄마가 정말 강한 거예요? 태호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선영이 군복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옷에는 여러 구멍들이 있었어요. 이 구멍들은 뭐예요? 총알 자국이야.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알? 엄마가 총 맞았어요? 살짝 스쳤을 뿐이야. 큰 부상은 아니었어. 하지만 태호는 엄마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선영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 하지만 익숙해졌어. 그럼 왜 그만뒀어요? 선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태호 때문이야. 저 때문에요?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도 훈련을 받고 있었어. 그때까지는 나라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선영이 낡은 군화를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기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지.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불명예 제대했어. 임신 중에 무리한 훈련을 받다가 문제가 생겼거든. 태호는 엄마가 자신 때문에 중요한 일을 포기했다는 걸 알고 미안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 엄마는 후회 안 해. 선영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깨달았어. 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 싸우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려면 항상 신중해야 하거든. 태호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영이 군번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너를 지키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김선영, 나와. 백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거칠었어요. 선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호야, 방에서 나오지 마.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게. 선영이 일어서며 낡은 군화를 신었습니다. 오랜만에 신는 군화였지만 발에 딱 맞았어요. 엄마, 태호야, 기억해.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야. 선영이 방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에 조용한 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특수부대 출신처럼 보였어요. 밖에서는 백만석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와, 김선영, 숨지 말고 나와. 옛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지만 선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군화끈을 단단히 묶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태호는 방 안에서 엄마를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곧 밖에서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영이 낡은 군화를 신고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밖에서 백만석의 고함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호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어요. 엄마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져 있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어요. 김선영, 언제까지 숨을 거야? 나와서 얘기하자고. 백만석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오래된 원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깊게 숨을 쉬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백만석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최순애도 슈퍼 앞에서 목을 빼고 보고 있었죠. 만서가 술 깨고 와.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 목소리네. 명령조로 말하는 거. 백만석이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근데 왜 군화를 신고 나왔어? 설마 아직도 그때 그 기분이야?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백만석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백만석이 순간 움찔했어요. 야, 김선영.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백만석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 말이야.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아파.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선영의 대답이 차갑게 나왔습니다. 자초한 일? 난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명령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야, 만서가. 백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 너도 똑같은 일을 했으면서.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넌 아직도 그때 그 김선영이야.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서가 입 조심해. 왜? 사실이잖아. 너 그때 몇 명이나 죽였어? 백만석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영이 정말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건 전쟁이었어. 전쟁? 그럼 지금은 평화라서 안전하다는 거야? 백만석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서가 마지막 경고야. 집에 가. 경고. 웃기네. 넌 이제 그냥 정육점 아줌마야. 예전 같지 않아. 백만석이 선영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선영이 움직였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선영이 백만석의 손목을 잡더니 돌려서 뒤로 꺾었어요. 백만석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예전 같지 않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백만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파. 놔줘. 만서가 기억 안 나?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선영이 손목에 조금만 더 힘을 주자 백만석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기억나. 놔줘. 선영이 백만석을 놓아주자 백만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목을 비비며 선영을 노려봤어요. 아직도 그 실력이 남아있구나. 궁금했으면 이제 됐지? 선영이 군화발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백만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너 이제 애 엄마잖아. 예전처럼 막 굴 수 있어? 백만석이 태호를 언급하자 선영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지킬 게 생겼거든. 지킬 게? 그럼 그 애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백만석의 말에 선영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별 뜻 없어. 그냥 이 동네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백만석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서가 내 아들한테 손 떼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예전처럼 죽여버릴 거야? 백만석의 도발에 선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선영 대위님? 그 남자가 선영을 보고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구세요? 707특임단 2기 출신 박중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중사의 말에 백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대위님 복직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요. 그런데 여기서 뭔 일이? 박중사가 백만석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대위님을 위협한 건가요? 아니야. 그냥 옛날 동료야. 선영이 만류했지만 박중사의 시선은 이미 백만석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동료라고 하시지만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박중사가 손짓을 하자 다른 요원들이 백만석을 둘러쌌습니다. 잠깐. 나 잘못한 거 없어. 백만석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위님, 이 사람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중사,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보내줘. 하지만 명령이야. 선영의 말에 박중사가 주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협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박중사가 백만석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백만석은 무서워서 대답도 못했어요. 그리고 대위님, 복직건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나중에 연락할게. 선영이 박중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박중사와 요원들이 차에 타고 떠나자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의 시선은 여전히 선영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백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현역이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선영이 백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석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내 아들에게 손 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어. 백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정체 이야기하지 마.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럴게. 백만석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집으로 들어오자 태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 아저씨들은 누구였어요? 엄마 옛날 동료들이야. 태호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완전 멋있었어. 선영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호야,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요? 엄마가 조용히 살고 싶어서.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오늘 본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김선영이 정말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특수부대가 아니라 아직도 현역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707특임단 요원들이 떠난 뒤 집안은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엄마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복직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선영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보았습니다. 다시 일하러 오라는 뜻이야. 그럼 엄마가 다시 특수부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선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야. 태호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엄마, 왜 그때 그만두셨어요? 진짜 저 때문이에요? 선영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호야, 엄마가 너한테 이야기해 준 건 전부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불명예 제대. 그게 정확한 이유가 아니었어.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선영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명령을 거부했거든. 명령을 거부했다고요? 그래. 707특임단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선영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바깥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가 2005년이었어. 너를 임신한 지 6개월째였지. 선영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특별한 작전 명령이 내려왔어. 아주 위험한 임무였지. 어떤 임무였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민간인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작전이었어. 태호는 엄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르려고 했어. 군인이니까. 하지만 선영이 자신의 배를 만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걸 느꼈거든. 그 순간 깨달았어. 뭘 깨달으셨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나라만이 아니라는 걸. 너라는 작은 생명도 지켜야 한다는 걸.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거부했어. 상관들에게 말했지. 이 작전은 잘못됐다고. 그래서 불명예 제대당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엄마는 그 작전을 막으려고 했거든. 태호가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막으려고 했다고요? 응. 작전 정보를 다른 곳에 알렸어. 그 작전이 실행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거라고. 선영의 고백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707특임단에서 쫓겨났어. 배신자라고 했지. 배신자라니.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군대에서는 명령이 절대야. 개인의 판단으로 행동하면 안 되거든. 선영이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그때 그 선택이 없었다면 너도 없었을 테니까. 태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태호야, 아까 박중사가 말한 복직. 그건 나라에서 엄마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어딘가에 위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 선영의 말에 태호가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위험이요? 모르겠어. 하지만 707특임단이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태호와 선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구지? 선영이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박중사가 혼자 서 있었어요. 대위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영이 문을 열자 박중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대위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박중사가 태호를 보더니 선영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태호야, 방에 있을래? 엄마, 저도 들을 수 있어요. 안 돼. 어른들 이야기야. 태호는 아쉬웠지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대위님, 북한에서 특수공작원들이 난파됐습니다. 박중사의 말에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3일 전입니다. 아직 위치는 파악 못했고요. 목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707특임단 관련자들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선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5년 작전과 관련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위님이 막으신 그 작전. 북한 쪽에서는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태호는 문틈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직을 요청하는 건가요? 네. 대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때 작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전 이미 민간인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대위님을 아직 현역으로 보고 있어요. 박중사의 말에 선영이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불명예 제대 처리가 사실은 위장이었습니다. 위장? 대위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제대했지만 실제로는 잠복 근무 상태로 분류돼 있습니다. 선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데 왜 지금에야 말해주는 거예요? 상황이 급해졌거든요. 북한 공작원들이 이미 서울에 잠입했어요. 박중사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남자는 2005년 작전 때 대위님과 직접 교전했던 인물이에요. 선영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었어요? 네. 그리고 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방에서 듣고 있던 태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위님 결정해 주세요. 복직하시겠습니까? 선영이 태호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박중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위님, 아드님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박중사가 떠나고 나서 선영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방에서 나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다 들었어요. 태호야. 엄마, 무서워요. 선영이 태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다시 위험한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태호를 지키기 위해 거부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중사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2005년 그 작전에서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태호도 마찬가지로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위험하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태호를 깨웠습니다. 태호야, 오늘부터 당분간 학교 끝나면 바로 정육점으로 와. 왜요? 그냥 엄마가 안심하려고. 태호는 어제 일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정육점에 출근하자마자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 씨, 어제 일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예요. 정육점 사장이 선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그런 대단한 분이 계셨다니. 하지만 선영은 대단하다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최순애가 슈퍼에서 나와 정육점으로 왔습니다. 선영 씨,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특수부대라니.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네요. 최순애의 말에 선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안전하기는커녕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정육점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고기를 사러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기 드릴까요? 아, 삼겹살 500g 주세요. 남자의 말투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선영은 고기를 썰면서
그 남자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걸음걸이와 서 있는 자세가 일반인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영이 고기를 포장해서 건네줬습니다. 남자가 돈을 내면서 선영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혹시 김선영 씨 맞나요? 선영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누구신데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제 일 때문에 유명해지셨다고 해서. 남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그런 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실 만하죠. 조용히 사시고 싶으실 텐데. 남자가 고기를 들고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계시죠? 그 말에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세상이 위험해서요. 남자가 나가고 나서 선영은 즉시 박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중사, 방금 이상한 사람이 정육점에 왔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영이 남자의 특징을 설명하자 박중사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대위님, 지금 당장 아드님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찰을 나온 것 같아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제가 지금 학교로 가겠습니다. 대위님은 정육점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불안해졌습니다. 태호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태호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어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태호가 교실을 나서려는데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4학년 3반 김태호 학생은 교무실로 오세요. 태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교무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태호야, 이분이 너를 데리러 오셨단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친구야.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 아저씨의 말에 태호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한테 전화해 볼래요? 전화기가 고장났대. 그래서 나를 보낸 거야. 아저씨가 태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박중사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박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남자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남자가 당황하면서 변명하려 했지만 박중사가 재빨리 태호를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신원을 확인하셨나요? 네. 태호 엄마 친구라고 하셔서 김선영 씨와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정육점에 전화를 걸자 선영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보낸 적 없어요. 태호를 절대 보내주지 마세요.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중사가 뒤쫓으려 했지만 태호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태호야, 괜찮아? 네. 무서웠어요. 이제 안전해.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박중사가 태호를 데리고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태호를 보자마자 꽉 안아줬어요. 태호야, 다치지 않았지? 엄마,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박중사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어디로요? 안전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 결정을 내려주세요. 선영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복직하겠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날 저녁 선영과 태호는 급히 짐을 싸서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끝났지만 선영은 태호를 지키기 위해 다시 싸울 준비를 했어요. 다만 백만석만이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안전가옥에서 하루를 보낸 뒤 선영은 707특임단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입는 군복이 어색하면서도 익숙했어요. 태호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대위님,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중사가 작전실에서 선영에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목표는 확실히 대위님입니다. 2005년 작전을 막은 것에 대한 복수죠. 얼마나 많이 왔어요?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리더는 당시 대위님과 교전했던 늑대라는 코드명의 인물이에요. 선영이 그 이름을 들으니 몸이 긴장됐습니다. 늑대, 그놈이 살아있었구나. 네. 그리고 어제 태호군을 노린 것도 그의 지시입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선영과 태호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최순애는 슈퍼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큰일이 생긴 거야. 그런 대단한 분이 그냥 사라질 리 없어. 백만석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사라진 게 자신과 관련이 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선영은 드디어 북한 공작원들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대위님, 작전 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영이 7년 만에 다시 실전에 나섰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경험과 기술은 여전했어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5명의 공작원 모두 체포됐고 늑대도 마침내 잡혔어요. 선영이 직접 그를 제압했습니다. 김선영, 7년 전 그때처럼 또 내 계획을 망쳤군. 늑대가 수갑을 찬 채로 말했습니다. 내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가 지키려던 그 평범한 일상도.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선영과 태호는 동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이제 계속 특수부대 일하세요? 아니야. 임시적인 것이었어. 이제 다시 평범하게 살 거야.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을 영웅처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태호가 학교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태호야, 네 엄마 정말 대단하시구나. 진짜 특수부대였어? 우와, 나라를 구하신 거야? 민석이도 태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호야, 미안해. 그 전에 너를 괴롭혀서. 괜찮아. 태호는 너그럽게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 나쁜 사람들한테 쫓길 때? 응, 무서웠어. 하지만 엄마가 지켜줘서 괜찮았어. 그날 방과 후 태호는 다른 아이가 새로운 전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야, 그만해. 태호가 나섰습니다. 왜? 너도 맞을래? 싸우자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태호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쫄보 태호가 아니었어요. 나도 예전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졌는데? 엄마가 가르쳐줬거든. 강한 건 참을 줄 아는 거라고. 태호의 말에 괴롭히던 아이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래.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학생이 태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고마워, 태호야. 천만에.
우리 친구하자. 그날 저녁 태호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나 친구를 도와줬어. 그래? 어떻게? 태호가 자세히 설명하자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태호야. 엄마처럼 강해진 것 같아요. 태호는 원래 강한 아이였어.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야. 선영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뭐라고? 엄마가 영웅이래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호야, 엄마는 영웅이 아니야. 왜요? 나쁜 사람들을 잡았잖아요. 그건 엄마의 일이었을 뿐이야. 진짜 영웅은. 선영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야. 학교에서 친구를 도와준 태호처럼 말이야. 태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나도 영웅이에요? 그래, 엄마 아들은 영웅이야. 며칠 후 동네에서는 조용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선영의 활약을 기리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최순애가 주도했습니다. 선영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영은 부끄러워했지만 태호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좋아해요. 고마운 일이지.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예요. 그때 백만석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미안했다. 괜찮아, 만석아. 나도 예전에는 나름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보니까 진짜 의리가 뭔지 알겠어. 백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동네 평화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될게. 그날 밤 선영과 태호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평범한 게 가장 특별한 거야. 왜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거거든.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엄마가 있어서. 선영이 태호를 꽉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태호가 있어서 강해질 수 있어. 그렇게 선영과 아들 태호는 다시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정육점에서 일했고 태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선영 모자를 따뜻하게 대했고 태호는 더 이상 쫄보가 아니라 용감한 아이가 되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태호를 강하게 만들었고 태호의 존재가 선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